안녕하세요. 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음식 섭취에 대한 죄의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식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자신이 한 일이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죄로서 여기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식이요법을 진행하는 다이어터들은 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쉽사리 죄의식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이어트 식단에서 벗어나 이 정상 시기를 만족스럽게 했는데 과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죄책감이 들고 그리고 내가 늘 신경 쓰이는 부위에 뭔가 살이 불어난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이미 음식에 대한 강박이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이요법 다이어트의 대표적인 폐해 중 하나입니다. 식이요법 다이어트라는 것은 섭취 칼로리를 제한시켜서 이 몸에 흡수될 잉여 칼로리를 남기지 않고 이 기초대사량에 의해서 축적된 칼로리를 소모하는 방법인데 이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반드시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방이 소모될 때쯤이면 이미 수분과 근육 등에서 칼로리 소비가 다 이루어진 다음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영양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 오로지 원푸드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을 하게 되면 이 영양소의 불균형 그리고 요요 현상 및 심리 문제를 초래하는 삼박자를 고루 갖춘 악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요즘에는 다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특히 식이요법 다이어트는 이 다이어트를 중단했을 때 오는 요요 현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극단적이면 극단적이었을수록 반드시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드라마틱한 감량이 일어났다가 다시 요요 현상을 겪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심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거듭해온 분들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섭취에 대한 불안이 더욱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박이 죄의식으로 더 나아가서는 자기 비하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적당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기분 전환을 위해 약간의 달달한 디저트 같은 것을 먹는 것도 내가 죄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나의 몸과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변화를 망칠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인데 이러한 것이 심리의 문제를 야기해서 또다시 다이어트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답이 없는 다이어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연동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어느 한쪽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반드시 다른 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심리의 문제를 먼저 회복을 해서 강박을 먼저 없애고 그에 따른 여유를 통해 정확한 다이어트를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박과 죄의식이 함께하는 동안은 아주 극단적인 다이어트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는데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한국심리교육원 카페라던가 아니면 킵다이어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